챕터 29 여성 소년의 특별 보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조금 전에 배웠던 챕터 있잖아요. 챕터 중에서 그 3번 적용제외 규정 이 부분은 제가 그 반대로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냥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생각이 나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거가 아니고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좀 요 부분 지금 뭐 배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근기법의 일반 규정이 제외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적용 제외된다는 것은 근기법 4장과 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부분이고, 이게 뭐냐? 법정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휴일 등등이라는 거예요. 가산임금, 연수자 법정 근로시간, 여성 연장 근로 제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해당 근로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감독적 근로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규정들, 일반 근로자에 해당되는 이런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뭐 이런 것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요 규정들은 이제 이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얘기를 제가 해버렸던 것 같아요. 뭐 의미 없는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신 판결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작잖아요. 글씨 작긴 하지만 묵시적 포괄 금지, 묵시적, 왜 포괄 금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묵시적 포괄 임금 약정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 보시는데, 여기 보세요. 이때 단협이나 취업기 등 근로계약의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 약정이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근로 형태 특수성으로 인해서 실제 근로 생활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정해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재반사 정정에 비추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정액의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요건. 자, 실질적인 필요성, 이제 필요성, 실질적인 필요성, 요거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합의, 여기 합의 동그라미 2번, 요걸 요건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 요건을 쓰라는 시험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성 소년 특별보호. 자, 이거는 일단 주관식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왜냐면은 이제 법 규정이 다 잘 돼 있으니까. 다만 객관식 시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은 정리를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여성과 소년에 대한 공통된 보호로서 유해나 위험 사업의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위험하거나 유해 사업에는 근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위험이라고 한다는 것은 유해이라고 한다는 것은 도덕상이에요. 보건상 유해 이런 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야간 휴일근로 못하도록 해놨어요. 자, 임산부 그 다음에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제라고 표현한 것은 금지가 아니라 규제라고 표현한 것은 일정한 부분은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여성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임산부도 돈 벌을 수 있고 또 본인이 건강하다고 얘기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기회도 줄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객내 근로 금지 이런 경우는요 되게 위험하잖아요. 공기도 안 통하고. 따라서 여성 임산부 불문합니다. 이런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광산이나 굴, 터널 등 내부에서 굴삭이나 채굴 발파 등 운반 작업하는 것 등 이거 취업하는 것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문 출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 취재 업무 이런 것들, 또한 학술 조사 업무, 이건 잠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겠습니다. 객내 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도 취재 업무도 그 사람들한테는 근로니까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성에 대한
보호, 일반 여성 근로자 보호라는 게 있고요. 양한 근로, 휴일 근로 제한하고 유해 위험 사업 사용 금지, 갱내 근로 금지 배웠죠. 생리 휴가 별도로 주고 있죠. 임산부 보호는요. 이게 마찬가지로 유해 위험 사업 사용 못하고 근로시간 규제상 특징이 있고, 자 임산부에게는 탄력적 시간제 그종 금지예요. 즉 하루에 그냥 뭐 10시간 동안 이렇게 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는 힘들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해요. 연장 근로 제한, 임신 중 여성과 산후 1년 경과하지 않은 여성에게 연장 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출산 전후 휴가죠. 그다음에 유산, 사산 휴가도 줍니다. 그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지급, 또 급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업무 전환 및 직무 복귀 보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경단녀 생기지 않게끔 항상 업무 전환, 직무 복귀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아 검진 시간의 허용, 태아 검진 받으러 병원 갔다 올게요.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기 젖 먹이고 올게요. 우유 주고 올게요. 육아 시간 허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소년에 대한 보호, 연소 근로자 최저 취업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자 금지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이제 아역 탤런트 있잖아요. 이런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돼요. 이거 받아가지고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연소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연소자 근로계약, 근로조건 사용 명시하고 교부해야 된다. 근로시간 보호하고 연장 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당사자 합의에 따라 가지고 일일 1시간, 일주일에 6시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연소자에게 야간 휴일 근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탄력적 선택 근로시간제 적용 제외되는 것입니다. 18세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 이런 애들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이하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 이하에는 근로를 못하게 만들어줘. 직접 권리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뭐 통제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연소자의 취업 제한, 유해 위험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놨고요. 갱내 근로 당연히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성년자 보호, 근로계약 대리 체결 금지. 즉 근로계약서 할 때는요, 비록 어린아이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사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대리 안 됩니다. 자, 근로계약 해지, 어린아이는 언제나, 미성년자는 언제나 제한 없이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빨리 그 근로계약에 얽매이지 않게끔 풀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미성년자의 임금 청구 가능하게, 독자적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 그 엄마 아빠가 있다 하더라도 아저씨 저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돈 줘야 되는 거예요. 돈 안 주면 안 됩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임금 청구 불가능한 한 것이고요. 법정 대리인이 누굽니까? 엄마 아빠예요. 자, 위반의 효과,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무효. 엄마 아빠한테 줬다 하더라도 그 우리 애기한테 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애기는 아니겠죠. 우리 어린아이한테 돈 다시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여러분 같은 노무사를 찾아가서 가지고 아저씨 저 아저씨한테 돈 받아주세요 하면은 돈 받아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어린아이한테 이제 성공 보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상당히 힘들긴 하겠죠. 뭐 그런 일은 뭐 사실 희박합니다. 자, 미성년자의 소송은요, 자, 임금 관련된 소송은 독자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해서, 물론 자기 스스로 이제 법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소송 제기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직 없겠죠.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제 소송 대리를 맡길 수 있다는 것이죠. 임금 관련된 소송을 이제 변호사나 이런 대리인에게 맡겨가지고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제 챕터 30입니다. 제가 이제 실강의 할 때는 이 부분은 거의 강의도 안 해요. 왜냐하면 시험에 출제 가능성도 많이 없고, 또 한번 읽어보면 족할 정도로 제가 정리해놨잖아요. 제 머리를 통과해 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쭉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새롭게 이야기할 사항은 많지는 않아요. 자, 챕터 30입니다. 자, 도읍 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보건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LG 필립스 현장 추락사 사례인데요. 제가
무슨 건설 회사, 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일군 기업 중에 여러분이 뭐 알만한 D 건설 회사에 제가 고문이거든요. 그거 하면서 지금 가장 많은 사건들, 형사 사건들 하는 사건이 바로 요 사건이에요. 요 안전보건조치 산안법 위반입니다. 이거 사실 여기 이제 근기법은 상관이 없어가지고 시험에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근로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리딩 케이스로 있긴 있습니다. 근데 산업법 위반 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시험이 아니죠. 실무에서는 특히 건설업 관련돼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다치면은 반드시 여기 위반죄 처벌이 문제가 돼요. 그런 것이고 작년부터 최근까지 그 유달리 크레인 전도 사례, 크레인이 막 갑자기 막 쓰러지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 나오면 100% 산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구속되고 이게 쓰러뜨린 사람들 구속되고 사람이 다치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입건되고 합의를 이제 해주고 거액의 합의금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이제 그 돌아가셨거든요. 크레인 막 전복되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 보통 한 3억에서 4억 정도 위로금조로 그 회사에서 지불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합의로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를 끊는다 하더라도 책임은 이제 형사 책임은 집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문제는 이제 사람이 이제 벌금형 맞는 거는 이제 사실은 회사가 그 벌금을 대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회사가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이제 국책 사업 입찰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죄, 우리 검사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 받으려고 건설사들이 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젠가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 커피를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다라는 뭐 그런 뭐 논문인가요? 그 위가 뭐 장처럼 변해가지고 이게 위암을 유발한다. 뭐 이렇게 이런 뭐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이 커피를 자주 마시면 그 심장병에 좋다. 즉 심근경색을 방지하는 효과. 즉 이 커피 마시니까 심장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심근경색에 그 경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커피의 순기능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엊그제 나온 뉴스하고 또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던 커피의 순기능하고 또 반대에 상충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장단을 맞출지는 몰라요. 근데 문제는 저는 이미 커피에 중독이 되어버려가지고 이미 끊을래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안 좋다고 하면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거의 물 대신 커피만 마시는데요. 그러니까 물게 타가지고 커피를 마셔야지만 입이 개운해지는 것 같은 굉장히 심한 중독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커피 중독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사안의 쟁점 보시면 자, 산안법, 산업안전보건법 29조 3항에 말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는 66조의 2, 그 다음에 23조의 3항 위반죄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 위반의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일반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지 등등이 문제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 관련해서 사고 방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 부담하는 예외적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사례가 그 LG 필립스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A 회사는 B 회사에게 건축 골조공사 하독을 맡겼고요. 자, 갑은 A 회사 현장 감독 소장이고요. 그 다음에 을은 B 회사 비계 팀장. 이 비계가 뭐죠? 비계 플라잉 체어스라고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계단인데요. 그것이 아니라 날아다니는 계단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 보통 건물 같은데 보면은 외벽에
그 쇠파이프 같은 거를 쳐가지고 네모나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차단도 하고 지금 열심히 공사 잘 하겠습니다. 안전제일 뭐 이런 거 써붙이는 그런 외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쇠파이프로 이제 그 사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다리인데 여기에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여기 딛고 이제 다니고 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걸 가지고 플라잉 체어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그대로 우리 한글로 옮기니까 비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계 팀장이었고요. 이렇게 비계 해체 작업을 이제 지시하는 것이죠. 갑은 이 비계 해체 작업 전에 4층 이하 안전망을 미리 제거하도록 해놨습니다. 원래 그 비계를 해체하면서 안전망 제거되는데 안전망을 미리 제거해버리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쵸. 자, 화물용 엘리베이터 통로 비계 해체 작업 도중에 근로자가 22m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왜냐? 안전망이 미리 제거되었기 때문에. 검사는요, A, B 회사 그리고 갑을 모두 이런 안전망 철거한 뒤에 근로자에게 해체 작업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로 병이 추락 사망하였기 때문에 산업법 위반죄, 즉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붕괴 등 이러한 추락, 낙하 위험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 정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호시설의 설치 등 고노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 사업주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추락 사망한 거 아니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A 회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A 회사, 여기 A 회사에 대한 부분. B 회사는요, 이 회사가 사업주니까 B 회사는 산업법 위반죄로서 이건 23조 사망이에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이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위험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즉 B는 떨어진 병은 B의 그 직원 근로자였거든요. A는 뭐였습니까? 그 A는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예요. 수급인 A가 사업주, 그의 수급인인 B가 수급인은 B죠. B가 사용하는 근로자 병입니다. 병. 즉 이 산안법 29조 3항은요, 이거는 도급을 준 회사, 하도급을 준 회사, 직상 수급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직상 수급인에 대한 책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산안법 23조 3항은 바로 그 해당 근로자를 사용하는 그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산안법 29조 3항 같은 경우는 이 A 같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고, 산안법 23조 3항 같은 경우는 B 같은 이제 회사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갑을은 모두 산안법 위반죄로, 이제 그다음에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 나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되어서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업무상 과실치상이었냐면, 이분이요, 병이 22m에 떨어졌는데요, 바로 직사 안 하셨어요. 두개골이 골절됐는데, 이상하게 높은 데서 떨어져도 가끔 살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히려 몸에 힘 빠지고 이러니까 그게 공기 저항도 있고 해가지고 가끔 나무에 걸리거나 해서 살아나신 분들 뉴스에 나오거든요. 또는 해외 토픽에. 이분 같은 경우도 떨어지자마자 즉사하신 게 아니라 다치셨어요. 두개골 깨져가지고 다친 상태에서 며칠 있다가 이 검사가 공소시효 제기할 때까지는 살아있던 거예요. 한 보름 이상은 살아있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겁니다. 돌아가시니까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했죠. 과실치사죄로. 그런데요, 대법원은요, 산안법 위반죄 모두 무죄, 즉 뭡니까? A와 B 모두 무죄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이제 어떤 감독자이자 근로자인 사람들 갑을만 모두 유죄, 업무상 과실치상, 그 다음에 과실치사가 됐죠. 산안법 위반죄로 다 유죄가 났습니다. 이 비판받는 게 뭐냐면, 회사는 다 쏙 빠져버리고 이 감독자, 이 회사의 근로자들만 다 책임을 졌다. 이것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산안법 제29조 3항, 이거 A를 처벌하는 법이잖아요. 이거 규정이잖아요. 이때 A 항에 규정된 사업주의 의미가 뭐냐? 과연 여기가 이 A가
산안법 29조 사망사행의 어떤 사업주에 해당되는 것인가? 이게 문제된 것이고요. 판례는 이거 부정했어요. 자, 판례는 이거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련된 산안법 29조 3항에서 말하는 사업주란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장소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그 다음에 일부를 도급에 의해서 맡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일부 따라서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도급한 경우 이때는 29조 사망상의 사업주가 아니다 라고 해서 결론적으로 A는 면책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실무에서 사건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와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처벌한 필요성은 있지만 이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이걸 엄격하게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A 회사는요 B 회사에다가 이 비계 설치 작업에 대해서 전부 맡겼어요. 전부 맡겼기 때문에 이 책임할 수 있는 책임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하지만 A 회사가 비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일부 섹터만을 B 회사에다가 일부 맡겼어요. 이 경우는 어차피 비계 비계 작업이 비계 해체 작업 있잖아요. 이 비계 해체 작업 자체가 원래 A 거였다가 그 일부만 조금 맡긴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A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일부 도급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부 도급은요 아예 모두 맡겨버렸기 때문에 책임이 뚝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안에서는 전부 도급이라 가지고 A는 책임 없다 무죄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B 관련된 부분입니다. 산안법 23조 사망 위반죄 자기 부하 직원이 다치지 않게끔 안전조치를 잘 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것도 무죄 나왔습니다. 자, 산안법 제23조 사망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한 사업장에서 이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 사안을 보니까 이 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죄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안에서 보니까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기는요 안전조치는 기본적 취해졌다라고 봤어요. 물론 사실인정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적어도 비계 작업도 하고 비록 안전망을 미리 없애버렸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충분히 주의를 주고 안전망 이걸 없앴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살았을까? 이건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취지의 판시를 한 겁니다. 아무튼 이 사안에서 판례는 이 B 회사가 과연 이렇게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을 의무를 심대하게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러지는 않다 이렇게 봤던 것이에요. 자, 행위가 그것이었기 때문에요. 즉 안전조치 취하지 않은 채 작업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 이 B 회사는 이 정도는 아니었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도급인이 수급인의 업무 관련해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무를 부담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자, 그럼 과연 어떤 경우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냐, 이 얘기입니다. 자, 과연 여기에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 관련해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취할 의무가 없지만 법령에 따라서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해서 구체적 관리 감독 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누굽니까? A가 B에 대해서, A 회사가 B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또는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감독에 관해서 구체적 지시 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 사정이 있는 경우, 즉 A가 B에게 구체적 지시 감독했다는 것이 비계 설치에 대해서 했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A 회사가 B 회사에게 어떤 비계 설치 관련, 비계 해체 관련해서 구체적인 지시 감독 한 바 없다라고 봤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 관련해서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에는 그 정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즉 A 회사가 B 회사에게 비계 해체 작업을 이제 하도급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리 감독이나 거기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아니면 B 회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시 감독 이런 것이 있었느냐, 결론적으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전부 무죄
나왔고요. 근로자들은 뭐 피할 수 없이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다음에 산업법위반죄 모두 적용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